봄을 맞아 춘천 시내 곳곳이 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길러온 꽃을 내보내기 바쁜 꽃묘장 직원들과 우리 지역의 풍경을 직접 내 손으로 갖고 가는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한복에 문인화를 그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때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드러내는 한복 위에 수노트 그려진 문인화의 분놀림. 우리 전통 문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전시회를 찾아가 봅니다. 원주의 철도 역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기획전 철길 따라 원주. 지난 2018년 반공역장으로 퇴직한 정태진 전 역장이 기증한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회를 통해 옛 중앙선 철길을 따라 잠시 시간여행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자 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절기 이 고구는요. 모든 곡식이 잠에서 깬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네. 농부들의 일손이 참 많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미 양양에서는 이 모내기를 시작한 농가도 있습니다. 자, 도내에서도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농사는 자연이 짓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올 한 해 정말 자연재해 없이 풍년이 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한자 쌀 미를 살펴보면요. 10십자에 팔자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88번의 사람의 손이 가야지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쌀 한 톨도 소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앱 여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시고 나서 보시면서 뭐 시청평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정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이죠?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 들려드리고 돌아갈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이 봄이잖아요. 네. 봄에 맞게 아주 생글생글한 거 하나 딱 갖고 왔는데 우리 명수 씨 꽃 좋아하시죠? 꽃이요? 꽃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꼭 그 자체지만요. 맞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두 분 왜 그러세요? 그렇죠. 대본 까먹었잖아요. 농담이고요. 저도 역시 남자지만 꽃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발밑에 핀 들꽃들 보면 괜시리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꽃이 주는 행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용석 씨가 정확합니다. 이 꽃 볼 줄 아시는데요. 자, 오늘 소식은요. 이 꽃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춘천시가 지금 이 꽃 심기가 아주 열풍이라고 하거든요. 꽃들로 가득해가는 춘천 지금 소개합니다. 춘천의 꽃남 진영이가 오늘도 이 넓은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뭐가 꽃인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텐데 어렵죠? 제가 그동안 꽃길을 참 많이 걸어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꽃길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저랑 함께 가보시겠어요? 근데 너네 어디서 왔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어디서 왔지? 예뻐라. 봄을 맞아 요즘 춘천시는 온통 꽃천지가 되었습니다. 강가에서도 자전거 길에서도 시내 어디에서나 잘 꾸며진 꽃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산책길이죠. 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운동 좀 하고. 근데 이 꽃을 보느라고 마음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꽃 때문이라도 막 운동도 더 하고 싶어지시고. 일부러 나온 거예요. 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왔어요. 이 예쁜 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곳입니다. 춘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꽃매장인데요.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한 온실에서 잘 보살핀 꽃들로 이렇게 대형 화분을 만드는 겁니다. 꽃매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춘천시의 꽃매장이 여기가 이제 1 꽃매장이고 또 2 꽃매장이 저기 따로 또 있는데 저희가 1 꽃매장에서 대략 한 14종의 꽃을 생산해가지고
그 겨우내내 키워가지고 이제 봄 요즘 이제 한참 출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시내 관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모든 게 지금 식재를 지금 하고 있죠. 꽃묘장이라고 하지만 온실화는 알록달록하지 않고 파릇파릇합니다. 이곳의 묘종들은 아직 꽃이 피기 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에게 갈 때 활짝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봉우리만 보며 분갈이 중입니다. 아,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일손을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믿어주세요. 꽃남비입니다. 그럼 한번 저기 그 밖으로 빼는 거라든가 네네. 꽃식재라든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시작부터 우왕좌왕하죠.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싫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아, 싫지 말고? 네. 먼 데는 거기서 실어오고요. 그냥 두고요. 어째 저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진영 씨 열심히 하네요. 저 진짜 잘하잖아요. 네. 야, 가자! 자, 헛들. 바지가 인상 깊네요. 마음에 드는데. 저것도 꽃이네요. 예. 맞아요. 생각보다 힘든데요. 아, 근데 이게 이상한 게요. 날라도 네네. 끝이 안 나더라고요. 나 저질 맞나 봐. 야, 이거 꽃만 본다고 행복하게 일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꽃이 키우고 뭐 가꾸고 이런 것만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꽃 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제가 어떻게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행복하고. 제가 나르는 건 몰라도 심는 건 잘하거든요. 손길을 기다리는 빈 화분들이 가득합니다. 예. 꽃을 또 심는 방법이 그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네. 좀 이제 꽃을 많이 심어봤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조화스럽게 하면은 이뻐져요. 꽃을 심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키가 작은 꽃은요, 가장자리에 심어주는 게 길거리에서 이 화단 있는 거 딱 보시면은 아, 저게 내가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어떠세요, 그럴 때? 아유, 좋죠. 좀 보람이 있죠. 저 꽃 기르는데 막 심은 들어도 네. 아주 꽃을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출하시켜 놓으면 아주 보람을 느껴요. 제가 제일 자랑한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니에요. 저렇게 겸손하십니다. 네. 예, 하나는 완성됐는데요. 이게 다 된 건가요?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와. 자, 이 마지막으로요, 촉촉하게 생기를 채워주면 거리로 나갈 준비 완료입니다. 문근자 선생님은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춘천시 곳곳의 화분들을 정성스레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년을 앞둔 춘천의 꽃유정,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식재를 마친 화분들은 이제 시내로 나가야겠죠. 양손에 꽃을 드니 지게차마저 로맨틱해 보입니다. 이 작업을 봄에만 하는 게 아니래요. 1년에 저희가 4번을 꽃을 출하합니다. 이제 봄에 지금이 처음 초창기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다음에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4번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예, 계절마다. 꽃묘장에서 다 완성된 채로 나가는 화분도 있지만 각 마을에서 꽃정원을 만들겠다고 신청해 직접 원하는 묘종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때마침 꽃묘종을 기다리고 있는 춘천시 후평 3동 주민들, 다들 호미에 목장갑까지 준비가 철저하세요. 이곳에선 주민들이 직접 나와 다 함께 꽃을 심는 작업을 한다는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참여해온 마을 행사라고 합니다. 저희 시민 꽃정원 사업인데요. 1년에 한 3번 심습니다. 저희 동에서. 자생단체, 우리 후평 3동은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네네. 단합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다 나오셔서 통장협의회라든가 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등등 해서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시민 꽃정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가꿔서 아름답게 우리 동네를 꾸미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미관은 우리가 책임진다. 골목길도 도로변도 간만에 다 함께 모여 꽃을 심다 보니 웃음꽃이 피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오히려 솟는 것 같죠? 직접 심으셨잖아요. 예.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행복하지요. 이 꽃을 딱 볼 때마다 딱 드는 생각. 예. 행복해요. 행복. 예. 행복하고 보람도 느끼고. 보람. 예. 우리 또 이렇게 우리 통장님들이 또 단합되고 이렇게 이런. 다 같이 이제 화합해가지고. 예. 그 원래도 좀 꽃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젊었을 때도 꽃을 좋아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꽃을 더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왜 더 좋아하게 되죠? 꽃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보면 돼요. 아이고. 엄마한테 가서 여쭤봐. 엄마한테 가서 여쭤봐. 각자 자기 가게일도 있고 바쁜 사람들이지만 꽃 심는 날만큼은 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매일매일 마주할 우리 동네 꽃밭인데 이왕 심는 거 좀 더 예쁘게 심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래봬도 다들 꽃동네 베테랑들 다 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모양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꽃이 더 활짝 피었을 모양까지 생각하며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되게 꽃을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장꽃이라서 네. 조금 이렇게 심어야 꽃이 예뻐요. 촘촘하게 심어야 되는군요. 이 작업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여기 후평삼동에 은하수 거리가 조성되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꽃은 누구나 화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꽃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또 이 상큼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해면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고장 춘천. 꽃 구경하러 굳이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춘천에선 이렇게 일상 속 어디서나 예쁜 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도시의 꽃밭을 감상하면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이 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춘천 오셔서요, 봄꽃 많이 구경하시기 바랄게요. 네, 아까 꽃을 심던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게 곧 나이가 든 거라고 진영 씨한테 엄마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용석 씨가 요즘 들어서 그렇게 꽃이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꽃 싫어해요, 저. 꽃 싫어합니다. 아까도 꽃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담이고요. 영수 씨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밥보다 더 좋다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저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후평 삼동이었죠. 그 시민 꽃정원으로 만들어진 그 화분들은요, 시민분들이 직접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거리를 걸으실 때 시민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어지고 있는 꽃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방문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진영 씨, 진영 씨는 네네. 김치, 한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우리 거! 네, 그렇죠. 사실 좋습니다. 뭐 대한민국 말고 다른 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참 억울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 명수 씨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뭐 네. 당연히 우리 건데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이거 진짜 코 싹 베겠어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것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힘은요,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전통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강릉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복과 문인화의 만남입니다. 어떤 것인지 강릉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있는 슈퍼스타 BTS,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까지 이 가수들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한복!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한복과 한국화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새롭게 탄생한 전시회,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선이 고운 한복 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붓으로 수놓은 문인화가 옷에 날개를 더해주는데요. 작은 생명체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아트센터 전시실. 바로 이곳에서 한복과 문인화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데요. 눈길을 사로잡지만 야단스럽지 않게 정갈한 한복을 화선지 삼아 그려진 자연의 생명체들.
야, 이게 제가 예전에 명절에 입었었던 한복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 무슨 한편의 예술 작품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시회에 이렇게 정말 예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전시회는 꿈을 담은, 옷에 꿈을 담는 것입니다. 네. 꿈을 담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 가치관 이런 거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옷 속에 어떤 상징을 표현하면서 그 상징에 표현된 그 뜻이 꿈으로 연결돼서 옷을 입는 그 가치관을 좀 새롭게 보자. 상징성을 통해서. 네, 그럼 말 그대로 예쁘고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상징과 가치관을 꿈으로 담아서 한복에 녹여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한복과 문인화의 만남, 제가 듣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한복과 문인화는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잖아요. 가장 친숙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옷 속에 이 문양을 그리거나 또 문양을 짜거나 이것도 모든 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복과 문인화는 가장 친숙하게 잘 맞고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문인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관습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깃든 한복.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렸던 그림 문인화. 오랜 뿌리를 갖는 한복과 문인화가 함께 어우러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는 전시회. 단순히 미적 감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의미를 새겼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한복 같은 경우에는 무늬나 앞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보던 한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여기서 보시듯이 거기 사임당이 작품을 남겼던 거를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 초청도 하나가 볼 때 단순히 아름다워서 심사임당이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수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 담겨있지 않을까. 네, 작가님 이번 작품은 보니까 되게 예쁜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보니까 두정 일침, 네.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두정 일침하는 건 여기도 내용이 있듯이 늘 자신을 경계하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꽃 이름 하나에도 꽃 형태를 보고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지어 놓은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좀 특이한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선생님의 한복 무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전시의 주제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불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수감은 여의하다, 희망하는 거.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그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결국에는 꿈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에 쭉 둘러보시면 이 불수감 문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키워드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옷에다가 넣은 거예요. 단순한 기능적 측면을 벗어나 작가의 철학과 생각을 한 폭의 한복 위에 펼쳐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익은 풀과 꽃, 나비가 생동감을 자아내죠. 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종이로 더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복 위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이걸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그러니까 물감이나 먹이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종이하고 또 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이제 과거에 우리 김미지 작가님하고 이런 작업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할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작가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풍류라는 게 좀 풍류. 그 시인이나 이런 묵극들이 어떤 연애 자리에서 여인의 치마폭에 일필휘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멋을 내던 이런 풍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하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겠지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려왔던 자연의 풍광을 통째로 담아온 듯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아닌 생명이 움트는 산과 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을 찾아 스케치하며 한 올 한 올 옛것을 옮겨왔죠. 문양에 새겨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건 45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공통점을 가진 두 작가의 만남이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꾸준히 함께 작업을 해왔죠. 그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작품 같은 것들 보실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에 이렇게 충실해서 보면 그 작품을 올바르게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작품을 물론 보는 것이죠. 네, 본다고 보지만 작품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작품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왕 시작했는 이제 이 작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전통의 어떤 그 미술을 현대에서 좀 더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 심화시키고 좀 격조를 이제 되살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흔치 않은 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온 시민들.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생명이 움트는 비단 위, 새는 날아오르고 꽃은 춤을 춥니다. 그동안 귀하고 특별한 날만 접했던 한복, 역사책에서 보았음직한 문인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복과 문인화, 그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뭔가 우아하면서도요, 가장 이 한국적인 그런 단아함미가 좀 담겨 있는데 네. 이런 게 바로 이 한국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요, 우리 전통 문화를 접했을 때 정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통의 것을 대할 때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저부터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역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들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우리가 좀 더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편하게 시청평, 감상, 소감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전국은 지금 소식입니다. 오늘은 네. 경남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석 씨, 네. 혹시 이 독수리, 우리나라의 최대 독수리 서식지가 경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 사실은 철원에서 독수리를 많이 접했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그 근방에서 군생활 했는데 오. 정말 큽니다. 독수리 실제로 보면 놀랐는데 경남이 독수리의 최대 서식지라는 건 사실 몰랐어요. 처음 하셨죠. 네네. 이 독수리가 겨울철새라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다가 봄이 되면 몽골로 떠나야 되는데 네. 아직 고향으로 가지 않은 독수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 독수리 활동지 경남. 봄은 겨울을 보낸 독수리가 몽골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직접 이래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무서워. 하지만 여기 떠날 생각 않고 눌러앉은 독수리가 있다는데요.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 처음 보네. 표정 너무 귀엽다. 약간 사람 쭈구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저 또 가야 되는데 저걸 쳐다보니까 외로워 보이서 발이 안 떨어진다 어쩌지. 사람들 발 꽁꽁 묶어놓고 애간장 태우는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시 외곽 설봉산 인근 야산으로 독수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 산 꼭대기 가면은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주위에 그 독수리가 많이 타는데 지금 있을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죠? 안녕하세요. 독수리가 단골로 온다는 카페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터질 때마처럼 행세하는 독수리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올 때는 있었는데 지금 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수리도 봄맛을 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카페에 살아요? 살진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이래 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카페 사장님을 따랐습니다. 요 어디 시켰네. 저기 있네요. 저기 저쪽에 저 나무 옆에. 커다란 몸집의 독수리 한 마리 포착. 주변을 살피는지 연신 두리번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죠. 한 3년 됐는데 작년 또 11월 말인가 와가지고 2마리 왔는데 지금 한 마리만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뭐 먹이 주고 나면은 뭐 하루나 이틀이나 있다가 오고. 하늘의 제왕이라 부르기엔 걸음도 조심조심 소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용맹스러운 건 고사하고 굼뜨는 게 천하태평인데요. 사냥은커녕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다친 줄 알았는데 다친 것도 아니고 잘 날아다니고 활동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지도 안 하고 이 카페 주위에서 카페 안에도 들어오고 편백숲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길에 있어요. 이틀에 한 마리씩 이리 주니까는 조금 부담은 돼요. 이거 금방 먹어요. 생닭을 발견하곤 한 걸음 다가와서는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배가 고프면 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자고 또 배가 고프면은 또 들려가지고 그냥 한 마리 얻어먹고 가고 그냥 주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주게 된 겁니다. 고기 냄새에 까마귀도 기웃거려 보지만 음식 앞에선 한 채의 양보도 없죠. 혹시 날기도 하는가? 그래가 저걸 나는 걸 보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려서 3시간을. 3시간이나? 근데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일단 멋있고요. 가까이서 하늘을 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저렇게 또 순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가까이 다가갔는데 달겨들지도 않고 독수리 하면 왠지 발톱도 날카롭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며칠 후 요즘 손님들 관심사는 단연 독수리인데요. 독수리? 아니, 못 봤는데. 엄마 봤어? 아니, 나는 한두 번 봤는데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왜? 몽골로 갔나 얘가? 독수리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키우는 거냐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녀석들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게 날개를 펼치면 1m가 넘는 거잖아. 대박이다. 어머, 털굴른다. 귀여워. 신기하다. 되게 크네요. 약간 사람 쭈구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성인이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카페에 왔는데 독수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독수리가 이 카페의 명물이라고 하던데요. 제 집 마당인 양 아예 자리 잡기도 수십 번.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랬죠.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독수리가. 그랬더만 옆에 가가지고 손님들이 쓰다듬고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해서 또 걱정도 되고 제가 되나 싶었는데 의외로 걔가 또 무슨 애완새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면 스타성을 갖춘 것 같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면서 친구도 생겼다는데요. 자기들끼리 교감이 통하는가 봐요. 많이 봤던 친구처럼 네네 각자 행동을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잘 놀던데요. 하늘에 길이 하나 열린 것 같아요. 그러네. 어딘가 숨었다 짠 하고 나타나면 덩달아 흥분지수 급상승. 언니야, 저 독수리 아니야? 맞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독수리는 약간 맹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 처음 보네. 사실 무섭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커요. 가발 쓴 것 같아. 저번에 한번 보고 그때는 저애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밑에서 봤는데 오늘은 또 오니까 또 덩치가 좀 작은 다른 애가 하나 또 있네요. 빨리 어떻게든 뭐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월동을 마친 독수리는 지금쯤 몽골로 돌아가는 게 습성이라죠. 그런데 녀석을 일부러 보낼 수도 없고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작년에는 4월 말까지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고성도 지금 한 30여 마리가 있어요, 어제까지. 오늘은 지금 이제 한 10대 마리 있던데 아마 그런 애들이 같이 모여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독수리는 설세인데 지금 가야 할 시기가 많이 지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올 겨울 돼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맘씨 좋은 사람들 덕분에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두 날개 활짝 펼치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랄게요. 사랑하는 라헬이 라희야, 엄마가 일하느라고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했는데 또 우리 행복하게 다른 좋은 곳도 많이 놀러가고 행복하게 살자.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지난 1월 5일이었죠. 원주 학성동에 위치해 있던 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중앙선 옛 철길들과 많은 간이역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 네. 그 아쉬움을 달래볼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원주의 철도 역사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지금은 살펴보기 힘든, 접하기 힘든 오래된 철도와 관련된 자료들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원주 역사박물관으로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전시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원주역이 새롭게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역들이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뿐만 아니라 폐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역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가면은요 기존의 추억들을 모두 다 소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전시회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원주 역사박물관입니다. 이 원주 철길에 대한 역사를 쭉 둘러볼 수 있는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하계사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계사님, 오늘 여기에서 이 원주의 철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원주 기차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전시회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이제 원주에 철길이 놓인 지 8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1월 5일부로 학성동 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폐선된 원주의 옛 역사들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철도인들과 그리고 기차역, 간이역들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사실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역에 가야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전시회에서는 좀 어떤 걸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요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못 가시는 게 굉장히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잠깐이나마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차역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그런 중앙선들, 옛 중앙선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들에 대한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야,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하기사님, 이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준비가 되었나요?
2018년에 강북역장으로 퇴직하신 정태진 역장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철도 관련 자료 500여 점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증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 전시를 꾸릴 수가 있었는데요. 정태진 역장님을 지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철도 역사의 상징인 정태진 전 역장입니다. 자, 그럼 철길 따라 원주의 옛 추억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 대박! 오! 아니, 역장님! 나 진짜 너무 반가운 게 여기 승차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저 3번째 승차권부터 사실 사용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어떤 전시에 관련된 거? 와, 이거 진짜 역사다. 우리 과거에 매표소에서 어떤 승차권을 발매했었나 정말 추억이 많이 있죠. 그거를 제가 옛날 일명 딱지 승차권이라는 에드몬드식 그 승차권인데요. 거기서도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모바일 승차권까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2년 동안 철도와 함께 발전해온 승차권. 이곳에서는 그 다양한 변천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차편은 우리 철도가 1899년도 9월 18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쓰기 시작한 승차권입니다. 일명적 딱지 승차권이라고도 하죠. 그때서부터 사용하면서 2004년도까지 KTX 개통 그때까지 썼던 겁니다. 승차권 외에도 전시관에는 훼손된 중앙선과 원주 간이역의 흔적을 담은 자료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장님이 가장 오래 근무했던 광복역의 자료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역 내부의 옛날 모습이죠. 네, 저쪽에는 80년대 이제 원주역 신호 취급소고요. 이쪽에는 최근에 반공역이 되겠습니다. 간이역의 오랜 역사를 대변하는 손때 묻은 문서들과 사무용품들을 둘러보면서 잠시나마 추억여행을 떠나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간이역, 작은 역들이 주는 그런 소소한 행복 같은 거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많죠. 작은 역은 그 마을에 마을에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뭐 집안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옛날에 우물물이잖아요. 그러면 역에서 물을 길어다 가셨고 또 전기가 고장나면은 우리 직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고 또 컴퓨터가 나오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컴퓨터 뭐 고쳐달라 뭐 어떻게 한다 그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하다못해 뭐 그 인그램 하다못해 모든 망치질도 해드리기도 하고 가족같이 많이 지냈습니다. 43년간의 철도 경력 중 방공역에서만 무려 10년을 근무했다는 정태진 전 역장. 원주 철도 역사의 산 증인으로 생생하게 방공역의 과거를 들려줍니다. 역장님, 역장님의 그 철길 인생에서 고등학교 때 철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네요? 아니 실제로 그 역장님 되는 게 꿈이셨어요? 사실은 그때 꿈은 아니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철도라는 것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대부분이 좀 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립이에요. 여기 입학되면은 책도 그냥 주고 교복도 그냥 주고 모든 게 다 무료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갔던 거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선택한 직업이었지만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철길 인생을 걸어온 정태진 전 역장. 그에게 역무원으로서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역장으로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역장이라는 직업은 좀 이런 직업이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 철길이 평양성을 쭉 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때도 다시 한번 서로 기억을 해줬으면은 저도 뭐 더 큰 보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여기 전시가 다 끝이에요? 아닙니다. 밖에도 중앙홀에도 전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거기도 그러면 저 한번 둘러볼게요. 가보시죠. 네. 야, 진짜 이 철도
하루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이 담겨있구나라는 것을 잘 들어봤습니다. 하 기자님, 근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전시가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전시가 총 3개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앙전시홀에서는 이제 철길 따라 역사여행. 현재 우리 원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폐선돼서 없어진 옛 중앙선의 역사들을 순서대로 따라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원주역을 비롯해 방곡역과 신림역, 동화역과 간현역 등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원주의 옛 중앙선 역사들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추억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아, 이게 이제 올해 최근에 정말 완공이 된 무실동 원주역의 시작이네요. 아니, 근데 하기자님,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학성동 원주역 없어져도 너무 아쉬웠잖아요. 저희 회사가 학성동에 굉장히 가까운데 그 뒤로 제가 자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실동으로 바뀌면서 조금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리포터님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학성동에서 무실동으로 옮겨가면서 청량리와의 거리가 훨씬 더 단축이 됐는데요. 이제 KTX 이음이라는 열차가 새로 지나게 되면서 친환경 고속 동력 장치로 인해서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친환경적으로 청량리, 서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선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중앙선과 간이역. 이곳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번 특별 전시회 어떠세요?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했던 중앙선 옛 척길 따라 과거로의 시간여행도 떠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아 보시는 것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이요, 이 원주의 철길을 따라서 둘러볼 수 있는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봤는데요. 이 역사 안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숨과 정,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역사까지도 또 담겨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 봄에는요, 이 원주로 역사 여행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원주역 이전과 함께 원주의 간이역들이 문을 닫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전시 자료들 또 사진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게 되니까 참 반갑네요. 맞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오는 5월 9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 정태진 전 역장님이 기부하신 자료 500가지 외에도요, 뭐 기차와 철도역, 그리고 철도 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지치고 무기력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럴 때 중앙선 옛 철길을 따라 걸으면서 좀 마음의 힐링도 찾으시고요. 더불어서 원주 철도 역사까지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해서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그렇죠.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의견들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도착한 사연이거든요. 우리 진영 씨가 재미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지훈맘님이 보내주셨고요. 요즘 화훼 농가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도 장미꽃이 한 다발 정말 예쁘다 합니다. 이 화훼 농가 살리기 운동에 일단 동참하신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가는 길에 조그마한 그 히샬리스인가? 그 하는 화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어머니 드렸는데 어머니 또 이제 감동. 잘했네요. 미시하셨어 아니에요? 그걸 거예요. 네. 예쁜 꽃들 참 많죠. 네. 사연이 또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있죠. 네, 젊어선 바쁘게 살다 보니 꽃에 대한 감정을 느낄 새가 없어요. 처음부터 저부터도 애들 출가시키고 나서야 꽃의 아름다움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 꽃의 아름다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꽃 있으시잖아요. 살아있는 꽃.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꽃. 들으셨죠? 용석 씨 살아있는 꽃.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진영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권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비누꽃이 좋아요. 장미꽃도 좋지만 예전에 장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난 것이 기억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장미에 가시가 있기는 한데 장미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시가 없는 장미도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를 사보신다면 아마 권희님께서도 비누꽃보다 진짜 향기 나는 꽃이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박에 씨 없는 수박 뭐 이런 같은 개념인가요? 그리고 비누꽃은 비누죠? 그렇죠. 비누꽃은 비누. 꽃의 모양을 한 비누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늘푸른님께서 주셨어요.
간결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문인화. 멋지네요 하셨습니다. 멋있네요. 멋있네요. 요게 이제 한 줄평이라고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 많은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줄평, 두 줄평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저희에게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요. 지금 춘천은요. 이 모든 동이 이 꽃 심기 열풍입니다. 우리 우울하고 힘들 때는요. 이 길가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딱 자라있는 꽃 한번 보고 훌훌 털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봄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에 더불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명수 씨가 아실까요? 알죠. 어김없이 이맘때면 찾아오는 그 불청객 바로 꽃가루 아닙니까? 꽃가루 맞습니다. 네. 올해는요, 예년보다 꽃이 더 일찍 피면서 이 꽃가루도 더 먼저 날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미 날리는 중인데 이 꽃가루 자체는 건강에 위협은 되지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꽃가루 농도는요,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보다는 오전에 더 높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오전에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와 함께 모자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기상청 날씨 누리에 가시면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